자, 한대행 출마가 굳어지고 지금 범보수에서 1위가 나오고 차이를 벌려가기 시작하니까 온갖 방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가 한대행이 임명한 보수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서 효력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과거에 한대행이 탄핵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허지부지시키고 결정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낸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빛의 속도로 8일 날 했으니까 8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 언론이나 거기에 보아 내동하는 언론들이 한대행 대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또 더 나아가서 일격을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국민의힘은 패족인데 한대행이 그 패족을 대신해서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대행이 어제 울산에 갔다고 대행의 행보인지 대선 주자의 행보인지 모호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대행이 용병으로 출마하는 것은 꼼수다. 그리고 김민석이하고 나경원이는 한대행 보고 지금 대미 협상을 중단하라고, 일부 언론들은 한대행이 자기 정권에 밀어야 된다. 이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가 특히 이런 데 가세했는데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이 여자도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이요. 어제까지 조사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범보수에서 한대행이 지금 28.2가 나왔습니다. 2등으로는 김문수가 18.2. 그러니까 한참 차이가 난 거죠. 10% 차이가 납니다. 3등으로 한동훈이가 17.6, 그리고 4등으로 홍준표 9.3, 그리고 5등으로 나경원 6.2, 그리고 안철수 4.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은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되어서 범보수에서 1위를 갖다가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도적인 1위를 벌려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목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30대에서 한대행에 대해서, 또 서울에서 한대행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데일리안이 자신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당층에서 대선 후보를 누구를 선호하냐 해서 3자 대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30.9, 한대행이 3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거의 2.5%로 접전이고요. 이준석이가 9.8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무당층에서는 이재명이 32.5, 한대행 30.8, 1.7% 차이고요.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한대행이 이재명을 0.2% 사로 앞섰고,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이 텃밭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좀 앞서고요. 60대, 70대에서는 한대행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무당층에서 이야기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재명과 한대행의 차이가 매우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대행이 33.4, 이재명이 29.3이 나왔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한대행이 41.1, 이재명이 22, 그래서 2배 가까이 앞서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이 34.4, 한대행 32.9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60대, 70대에서는 한대행이 앞서고 20대에서는 근사한 수치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그리고 TK 이런 지역에서 한대행이 앞서고 있고, PK에서는 근사한 상황에 도달해 있고 여성 측이 오히려 표가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행은 중도층에서 이재명이하고 2.5 붙었는데 나머지 보수 후보들요.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32.6, 김문수 23.1, 그리고 이재명이 32.1, 나경원이 21.8, 그리고 이재명이 31.7, 안철수 19.9, 이재명이 33.2, 한동훈이 20.2, 그리고 이재명이 31.8, 홍준표 21.8. 이렇게 보면요.
지금 한 대표 외에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붙여서 중도층에서 표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의 핵심은요, 중도층, 무당파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보수가요,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 보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44.4, 그리고 국민의힘 36.6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8%가 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서 득표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윤통이 지금 이번에 범보수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28.7이고 6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방향을요, 반탄연대로 갖고 가서는 곤란하다. 결국 반탄연대라는 것은 윤통의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의 연대 형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나 나경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덕수 대표를 반탄으로 엮어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작게 결합하는 부분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반 이재명 견 연합으로 가야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윤통이 개입을 갖다가 입을 다물고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통을 만나고 간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다 이러는데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통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치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저는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요, 이재명이 승리 가능성을 월등하게 높이는 거다. 그래서 반 이재명 개헌 연대라는 것은 윤통과 관계없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대응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룹들이 참여해서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이루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요, 지금 반탄 연대니 이런 이야기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윤통 어게인 하는 사람들도 자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재명을 돕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같은 경우나 지금 젊은 층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이 표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이기는데, 윤통의 색깔이 진하게 했을 때 중도층이 윤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도층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정치 혐오층이 굉장히 늘어나서 국민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중도층 무당파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수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많고 이재명이 싫어서 좌파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윤통도 싫고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들한테 윤통이 마치 보수 진영의 대선을 좌우하고 반탄 연대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반 이재명 개헌 연대, 즉 이재명을 뺀 과거 민주당 세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연대가 되어야 호남에서, 그리고 충청도 등에서, 강원 제주에서 득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반탄 연대는 안 된다. 반 이재명 개헌 연대로 가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